지금 현재 지구의 금 매장량 추정치는 20.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금값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특히 2024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거의 한 50% 정도 오르면서 금이 최고의 투자 자산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해도 될까? 지금 금을 사면은 고점 잡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 IB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초 대비해서 50%가량 상승했습니다. 2024년 초, 자, 이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비해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거의 3,000달러에 육박하게 되면서 50%가량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부진하고, 채권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는 사람들의 금 수요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금 공급 중단 조치까지 했다는 거죠. 일단 돈을 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줄 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금 수요도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조폐공사 자체적으로 금괴를 만들, 골드바를 만들 금을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뉴스 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트럼프 위기 피하자, 금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너도 나도 사재기 열풍에 결국 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중에서 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시장 자체에서 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바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가 낮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5조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5조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물론 여러 투자 자산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측하기로는 가상화폐로 이동했을 것이다.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탔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또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금 수요가 대폭 커지고 공급이 그런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는 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값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 과연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글로벌 IB들 세 군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자, 골드만삭스는 2025년 말까지 금값은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면은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이 되었고 금값이 계속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 아니라 3,000달러죠. 자, 3,000달러를 넘어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000달러라는 새로운 역사, 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티뱅크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벽인 3,000달러를 넘어선다면은 3,3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친다면은 한 11%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자, 왜냐하면은 무역 전쟁과 금리 인하가 금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대외적인 불안 요소들 때문에 금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JP모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면은
금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높아진다면은 자산 가치 하락 때문에 금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3,000달러는 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3,000달러를 넘어서면은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어쨌든 3,3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2,000에서 3,000까지 50%나 올랐는데 지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건가? 뭐 대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IB들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상승폭이 지금까지 50%씩 1년 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동향들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세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전 세계 중앙은행의 81%가 금 할당량, 즉 금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5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81%가 늘릴 계획, 금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을 줄일 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모은 금을 어떤 다른 시장이나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팔 계획이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은행들은 전부 금을 모으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금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계에서 금 매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금 매입을 하면서 글로벌 금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금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잠시 금 매입을 중단을 했다가 또다시 금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금을 계속 사모으는 이유는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인민은행이 막대한 양의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조는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의 변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수요와 공급, 결국에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달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값이 오를 때, 그러면은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금을 채굴 하는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금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금이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이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 매장량 또한 무한하지 않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 생산량 추이인데요. 물론 2010년도 이후에 금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찍은 금 생산량은 2021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년 동안 300만 킬로그램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금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보다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금 생산량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 생산량이 왜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있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지구에 그렇게 많이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금을 또 소비를 하고 있죠. 많은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일생생활에 많은 부분에 금이 포함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 수요, 금괴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신구 수요도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원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구의 금 매장량 추정치는 24만 4,040톤이라는 거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사실 24만 4,040톤이라 그러면 뭐 그게 어느 정도지? 뭐 이렇게 이제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올림픽 수영장 3개를 조금 넘는 양이다. 올림픽 수영장 크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캐내가지고 금을 공급하고 싶어도 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즉, 금 공급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올림픽 수영장 3개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면은 올림픽 수영장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25m, 자, 그리고 세로 50m, 그리고 수심이 2m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 수영 경기를 하는 수영장은 이렇게 25m, 50m, 2m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금괴로 금을 녹여가지고 쫙 채웠을 때 3개를 조금 넘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금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금 매장량은 제한적이고, 그렇지만 또 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금 매장량은 점점 더 고갈될 것이고 채굴량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통화의 양은 증가할 것이고 금의 채굴량은 줄어들 것이고, 자, 금을 사모으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자,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 경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한된 자원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갈되고 그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은이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횡보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금보다는 좀 더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도 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이제 JP 모건에서 은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은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물론 2020년도에 보면 이렇게 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여기 왼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을 또 매집을 하는데, 근데 은은 사실 금보다는 흔한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은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래도 금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좀 낮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이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금값 역대급으로 올랐지만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글로벌 IB 2025년 전망치는 대부분 3,000에서 이제 3,300달러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어쨌든 고점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는 어쨌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글로벌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들, 그리고 개인적인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패권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한된 공급량, 특히 매장량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 경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은이 하나의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